오늘 뭐 3.1절 100주년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수업이나 하고 있고 가서 만세 운동 해야 되니. 오늘 뭐 저기 뭐 타고 내려오는데 오늘 저기 경주에서 사람들 엄청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꽉 차서 안 내려오는데 오늘 그냥 뭐 꽉 차서 내려오는데 경주에서 그냥 우르르 내리더. 뭐 경주에 뭘 하는지. 일단 뭐 3.1절 나와서 뭐 공부하니까 뭐 오래 하시겠죠. 연휴 끼어가지고 또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 또 뭐 해외 여행한 분들도 뭐 꽤 많아. 어제도 보니까 수업 굉장히 많이 빠졌던데 뭐 여러분들 또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이게 어제 저기 뭐 저기 어디냐 뭐 베트남에서 뭐 저기 김정은이하고 뭐 트럼프 해가지고 뭐 깨졌다 그러는데 중개업이 여러분들 지금 포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개업이 또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기 통일되면 통일되면 이제 북으로 올라가야 돼. 일단 변수가 이제 대한민국 지금 뭐 성장할 게 별로 없어요. 동력이 통일이 돼야 이게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뭐 거기에서 내려오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통일되면 일단 뭐 여러분들 당분간은 아마 저기 뭐 저기 북한은 뭐 다 국유제니까 그래는 뭐 별로 저기 사고 파는 거 없어도 그래도 그 어차피 뭐 상업 시설이나 그런 거는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일단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통일되면 그나마 좀 중개업도 좀 할 일이 될 거야. 아마 위로 올라가든지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든지. 한번 그게 이제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사양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그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중개업도 지금 뭐 경기 안 좋다는데 경기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이제 미리 저기 자격증 따줘야 돼요. 나중에 경기 좋을 때 그때 가서 뭐 옆에서 누가 돈 번다 그러니까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 공부 시작하면 최소 1년 아니면 2년 걸려요. 1년 내지 2년 지나게 되면 거의 상투예요. 거의 마지막에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안 좋을 때 미리 이제 딱 준비를 하고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쭉 들어가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야지. 한참 잘 될 때 들어가면 거의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따두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따고는 쉽죠 이제. 그래서 올해 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쭉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떨어져요. 시험에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목표를 여러분들 뭐 70점 80점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70점 80점 잡으면 거의 고시 공부하는 수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60점 정도 딱 이렇게 예상하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는 게 거의 한 60점 정도 수준에서 합니다 이게. 그래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학교하는데 이제 별 지장 없어요. 자, 그다음 164페이지 이제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한 등기 기대인데 등기 이제 형식상 반드시 이제 주 등기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항상 등기 형식이 뭐냐? 주 등기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토지나 또는 건물과 관련해서 분할이나 이제 합병, 자 이런 거 이제 사유로 해가지고 표제부에 변경 등기를 할 때 이때는 항상 등기 형식은 뭘로 하도록 돼 있냐? 주등기로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주등기로 하냐면 이건 변경이 돼도 권리관계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표제부와 관련해서 뭐 분할이나 합병이 되면 이때는 그와 관련된 변경 등기는 항상 형식은 뭐 하도록 돼 있냐? 주등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 권리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하는데
이전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형식이 뭐냐? 주등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제한하는 등기 중에서 일단 제한물권 설정,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은 이와 같은 각종 설정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예요. 뭘 제한하냐면 소유권을 제한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 등기는 형식이 항상 주등기예요.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해서 가등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 기대인데 가압류나 또는 가처분이나 뭐 이런 등기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등기는 형식은 항상 뭘로 해야 되냐? 주등기로 하듯 주등기.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일단 기존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죠. 그래서 등기 기록 자체를 다 전부 소멸시키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항상 뭘로 하도록되냐? 주등기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이거 부동산 표시 관련해서 변경이 있을 때, 저 표제부에 변경 등기할 때는 형식이 항상 뭘로 하도록 되냐? 주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관련해서 보존 이전 그리고 소유권 제한, 뭐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이게 앞에 전제가 다 뭘 전제가 돼 있어요? 소유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관련된 등기는 항상 형식은 뭘로 하도록 되냐? 주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요. 말소 등기도 항상 형식은 뭘로 하도록 되냐? 주등기로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변경 등기 중에서 등기 명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 표시니까 아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거 세 가지가 등기 명의 표시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변경과 관련해서 등기 주로 이게 많은 거예요. 이사 가서 주소 이전. 이거는 주등기로 하게 되면 등기 순위가 꼬여요. 그래서 이건 항상 뭘 하도록 되냐? 부기등기 형식. 부기등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된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자,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와 관련된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이와 같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해서 처음 설정하는 등기, 설정 등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설정 등기는 형식은 뭘로 해야 되냐? 주등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설정 등기 된 이후 소유권 이외 권리와 관련된 각종 등기는 형식은 뭘로 하도록 되냐? 부기등기로 하도록 돼 있어요. 왜 부기등기로 하냐면 원래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전세권 등기에 순위를 보존해야 돼요. 순위 보존해야 되고 또한 등기된 것과 관련해서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 권리와 관련해서는 형식은 뭘 하도록 되냐? 부기등기로 하도록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관련해서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게 되면 순위가 밀려요. 그래서 항상 뭘 하도록 되냐?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 권리,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다든지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자, 이런 등기는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뭘 하도록 되냐?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와 관련해서 설정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형식은 뭘로 해야 되냐? 부기등기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는 항상 동의성 유지나 순위 보존 때문에 뭘 하도돼 있냐? 부기등기로 하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이전이나 제한이나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뭘 하도돼 있냐? 주등기로 하도돼. 주등기. 자,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가 자, 주등기를 하는 경우, 주등기를 할 때하고 부기등기를 할 때 두 가지가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 권리와 관련해서 변경 또는 경정 등기. 여기서 이제 권리의 변경 또는 경정은 권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이나 경정. 그럼 여기서 이제 권리의 내용, 아까 등기 사항 중에서 뭐 전세금이라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 자, 이런 거는 권리의 내용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 사후적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정 등기고,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뭐야? 경정 등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권리 변경 또는 경정과 관련해서는 여기 전세금이나 존속 기간이 정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야? 단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와 같은 경우 정액이나 감액 또는 연장이나 단축과 관련해서 자, 이해관계인이 이제 있느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 정액 또는 감액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당을 해줬다. 그럼 이때는 형식은 동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상납을 안 해줬어요. 동의를 안 해줬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후순위로 해서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64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제 1번 언제나 이제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뭐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와 있고, 그다음 2번 말소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말소 등기 이건 일단 언제나 이제 주등기예요. 왜 그러냐면 등기사항 전부를 뭐 하냐?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멸시는 이제 등기부 자체가 이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2번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한매특약, 그다음에 등기명의 표시 또는 경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매특약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자, 이거는 항상 뭘 하도록 되냐?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죠. 부기등기. 그다음에 4번 설정 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정은 이거 소유권을 제한하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 등기.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은 항상 형식은 뭘로 해야 되냐? 주등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등기부상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정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로 3번 권리 이전 등기 기대인데, 자, 권리 이전,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 권리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 권리니까 전세권이나 저당권, 자, 이거 이전 등기는 형식은 뭘로 해야 돼?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변경 또는 경정 등기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부기등기로 한다 기대어 있는데, 자, 1번하고 2번인데, 자, 1번 토지 표시 변경 경정 등기 기대어 있어요. 걔는 이거예요. 표지부에 하는 등기죠. 그러니까 형식은 뭘로 해야 되냐? 주등기로. 그 다음에 2번 등기명의 표시예요. 얘는 부기등기죠. 그 다음 3번 권리의 변경 또는 경정 등기 기대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권리와 관련해서 내용, 변경 또는 경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변경 또는 경정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있냐 없냐. 그래서 만약 이제 이해관계인이 없고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승낙하면 형식은 뭘로? 부기등기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안 하면 뭘로? 주등기로 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하는데 그건 이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뭐 말소 회복 등기 나인데,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일단 전부 회복이면 주등기고 일부 회복이면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6번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 이거야 가압류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인데 이건 일단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면 형식은 뭘로 해야 되냐? 주등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그 165페이지 가시면 그거는 이제 부기등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로 7번 가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본등기 기준에서 뭐 주등기냐 부등기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는 뭘로 하냐? 주등기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 권리와 관련해서 가등기는 형식을 뭘로 하냐?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일단 등기 쭉 다 공부가 되면 보면 당연히 이제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 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다시 하는데, 이 부분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두시고,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직 시간 많은데 뭐. 자, 그 다음 165페이지에 가시면 등기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 이제 기록 등기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나와 있는데, 등기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것, 등기법인데 민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절차법상 이제 등기사항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거 몰라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 자 이거는 일단 등기법 공부하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는 9개입니다. 여러분들 166페이지 이제 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9개입니다. 그래서 9개인데, 자 이게 권리가 물권하고 채권하고 두 가지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물권은 일단 민법상의 물권 중에서는 다섯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 이제 5개고, 채권 중에서는 2개, 한매권,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게 채권, 담보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산과 관련된 권리인 질권인데, 권리 질권이라고 해서 또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권리 질권은 저당권을 목적으로 해서만 질권 설정하는 게 가능해. 저당권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설정되는 질권과 관련해서 각각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등기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물권과 관련해서 물권 종류,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보시면 이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식권, 그리고 채권, 담보권, 그리고 임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한매권도 이제 들어가는 거야. 한매권까지 해가지고 여기 나 있는 이제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입니다. 여기 이제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는 어떤 내용을 하냐 이건데,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 하는 등기가 뭐냐? 보존 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판매권, 임차권, 채권, 담보권 얘네들은 처음 하게 되면 뭐라 보냐? 설정 기본. 그래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그다음 처분 제한, 그다음 소멸. 자, 여기 나 있는 게 등기법에 의해서 뭐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종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 권리집권.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는 판매권, 임차권, 채권 담보권.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이제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 있는 9가지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하는 종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그래서 여기 나 있는 6가지와 관련해서 각각 등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다시 또 한번 하는데 여기 일단 등기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그 이제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166페이지 가시면 그밖에 뭐 등기할 사항 해서 나있는데 지금은 이제 권리를 본 거고 등기할 사항 뭐 물건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물건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고 토지는 일단 등기할 수 있는 토지는 법적인 토지예요. 법적인 토지는 공간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뭘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냐? 필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만 등기할 수 있는 토지예요. 자, 그래서 그게 2번 토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필지가 등기할 수 있는 토지예요. 자, 그래서 토지는 일단 법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 필지가 돼야 됩니다. 필지가 돼야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필지가 돼야 권리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일단 필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등기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 관련해서 일단 등기하려면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하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개인 권리 목적이 되는 토지가 등기 대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끝에 보면 사건 즉 개인의 권리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윤 수면 하의 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바닷물 밑에 있는 토지는 국유예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하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개인이 일단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대상이 돼야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자 이건 등기할 수 있는 토지냐 이래.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등기할 수 있는 토지냐 이거 되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공적 제한을 받아요. 토지 관련해서 공적 제한 받는데 도로법에 의한 이제 도지에 뭐 국가도로면 이제 국유고 지방도로면 지방자치단체고 그다음에 개인이 설치했으면 개인 도로고 그래서 도로법상의 이제 도로도 등기할 수 있는 토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하에 이제 토지 이건 일단 개인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천법에 이제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등기가 안 됐어요. 다 국유로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천법상의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하더라도 개인의 이제 소유가 인정이 되고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천이니까 위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토지를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하고 담보물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되는데 나머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거는 설정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경우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번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게 밑에 보면 그게 이제 토지 관련해서 일단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분필 절차를 받기 전에 한 필지 일부를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용의물권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가능하나 용의물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써놓고 땡 이렇게 되어 있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저기 표로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할 때 했죠. 자,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하고 이건 뭐예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물건의 일부의 물건, 그 물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는 분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처분이나 이전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일부를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 일부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와 관련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처분이나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나 이전이 안 되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일부와 관련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아도 물건 자체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나 수익하는 게 가능하니까 부동산 일부는 분할하지 않아도 용익물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이 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일부 이렇게 돼 있으면 물건에 대한 일부입니다. 물건에 대한 일부.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일부 이렇게 놓으면, 자, 이건 이제 권리의 일부예요. 자, 이건 이제 독일 사람들이 권리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리를 나누게 되면 그 나눠진 부분을 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권리 일부와 관련해서, 즉 지분은 권리는 나누는 게 가능하고, 나누게 되면 권리 일부, 즉 지분은 처분이나 이전이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고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원래 저당권 이제 처분해야 되니까 그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 자체는 권리 일부, 지분 자체는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이 성격상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자체는 사용 수익이 인정 안 되니까 지분 자체에 대해서는 용의물권 설정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그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부동산 일부 표로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뭐 그 부분 원래는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물권, 즉 이건 사용 수익은 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권리 일부예요. 그 권리 일부는 지분입니다. 그 지분 일부는 처분이나 이제 이전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이게 다 가능한 거고, 용익 물권과 관련해서 설정은 뭐야?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기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 설정 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물건 일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저당권 설정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일부는 분할하지 않아도 뭐는 되냐? 용의물권 설정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 나요. 지분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도 뭐야 되는 거고, 근데 지분 자체는 사용수익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의물권 설정은 뭐야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데 시험 볼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시험 볼 때 꼭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은 일단 지붕하고 이제 벽을 갖추고 토지에 이제 정착되어 있는 게 건물이에요.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건축법상의 건물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자, 등기법에서 등기 대상인 건물은 일단 토지에 정착, 고착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지붕은 있어야 되고 형태가 벽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둥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 이거는 건축법에서는 건물이지만 등기법에 따르면 이거 자체는 독립해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붕하고 기둥으로 형식되어 있으면 등기법에 의해서 따로 독립해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다. 그래서 형태는 뭘로 갖춰야 되냐? 지붕하고 주벽. 그래서 주벽, 지붕하고 주벽으로 갖춰야 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외기 분단성이 있어야 된다. 외부의 기온하고 뭐가 돼야 되냐? 나눠져야 돼요. 나눠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아니고 뭘로 나눠져요? 주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게 일반인데 첫 번째가 지붕하고 벽이에요. 그래서 지붕하고 벽이라는 건 해당되는 건물이 외부하고 뭐가 돼요? 차단이 돼야 돼요. 차단이 돼야 독립한 건물로 해서 뭐가 되냐?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붕하고 기둥 형식이면 건축법상의 건물이지만 이것 자체가 독립된 건물로 해서 등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갖추게 되면 지붕하고 기둥으로 갖추게 되면 이건 그냥 부속 건물로 해가지고 등기가 되는 거고 얘가 따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니. 그러니까 따로 등기부가 만들기 위해서 즉 독립한 부동산에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붕하고 무슨 형태냐? 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건물의 이제 그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68페이지 가시면 그게 가로 2번 제일 위에 그것도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물도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은 뭐야?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부니까 부동산 일부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이기 때문에 건물도 일부와 관련해서는 양도나 저당권 설정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과 관련해서 즉 용의물권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뭐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 동의 건물이 있으면 한 층만 사용한다. 그런 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거니까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뭐 등기 대상 물건하고 등기 대상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대상 물건 보면 첫 번째 도로법상의 도로 나 있어. 그 도로법상의 도로도 토지와 관련해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그쪽 봐두시는데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등기 대상 물건 보면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4일로, 그다음 B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일로는 항구에 가게 되면 저기 뭐 자 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수입해 오면 이거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그 시설이 있어요. 그 저장 시설이 뭐냐면 사일회. 뭐 여러분들 또 시골에 가면 저기 뭐 닭 사료나 뭐 이런 것 주기 위해서 모아둔 데 있죠. 그 시설이 뭐냐면 사일로. 그다음에 비각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각은 저기
어디 뭐 유적지 가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 공덕비 해가지고 돼 있죠. 이게 비각이에요. 비각. 근데 얘는 원래 등기할 사항 아니죠. 지붕은 있지만 그냥 기둥 돼 있잖아요. 근데 종친에서 하도 우겨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거야. 종친에서 우겨가지고 해준 거야. 종친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가다 보게 나요. 사일로하고 비각 이렇게 되는데 비각. 원래 이거 건물 아닙니다. 건물 아닌데 종친에서 하도 우겨가지고 등기할 수 있대. 원래 이건 뭐 그냥 지붕은 있지만 뭐 기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친에서 우겨가지고 그냥 등기할 수 있는 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다 등기관 저기 재량사입니다 이게. 그냥 우기면 해줘요. 종친에서 우겨가지고 해준 거예요 비각. 그래서 그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나 그 밑에 이제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는 이제 구분 소유권 대상인데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되는데 그거는 등기부 구성 중에서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규약상 공용부는 갑구하고 얼굴은 별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등기를 할 때는 뭐만 두냐? 표제부만 돼요. 표제부. 그래서 해당되는 이 부분은 공용분이다 해서 표제부만 돼요. 표제부. 그래서 그게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 나와 있는데 표제부만 둔다. 그거 이제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개방형 축사가 나와 있습니다. 개방형 축사. 원래 이제 축사는 벽으로 구분해야겠어요? 아니면 기둥으로 해야겠어요? 축사 벽으로 해놓으면 소가 얼마나 많이 싸는데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통풍이 돼야 소가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사는 벽으로 구성이 안 돼 있어도 기둥으로 돼 있어도 이거는 등기할 수 있는 걸로 인정해줘요. 왜 그러냐면 축사하는 사람들이 하도 우겨가지고 얘가 저기 독립된 건물로 해서 등기가 돼야 자산 평가할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자기들 뭐 저기 대출이나 받을 때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도 해달라고 해서 우겨가지고 해준 거예요. 얘는 뭐가 특성이냐면 벽으로 설치가 안 돼도 저 기둥만으로 돼 있어도 얘도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인정해 준다 이거. 자 그래서 그게 일단 특례법에서 이제 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등기 대상 물어보면 조심해야 할 거 아까 이제 사일로하고 비각도 등기할 수 있는 이제 대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등기는 되는데 뭐만 등기하느냐, 뭐만 두냐, 표제부만 두고. 아직 개방형 축사는 출제 안 되는데 만약 개방형 축사 이게 이제 놓으면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냐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본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할 사항인 권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9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169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등기 대상인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등기해야 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게 이제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 행위의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해야 변동의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채권이에요.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뭘 주장할 수 있냐,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있는 건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지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등기가 안 되냐?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하고 특수지역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간섭법상의 물건이죠. 간섭법상의 물건인데 성격 물건이지만 등기법에서 등기할 권리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가 아니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 169페이지 등기할 사항이 이제 권리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권리 변동 했는데 첫 번째 나인 거 186조의 권리 변동.
등기를 해야 그거는 취득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187조야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야. 그거는 등기 자체는 취득 요건은 아니지만 처분하려면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게 두 번째가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다. 그럼 이건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 사유, 즉 대상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물권을 취득하는 걸 언제 취득하냐 이걸 물어봐요. 원래 186조면 등기를 해야 뭐야? 취득한 거죠. 근데 지금 187조는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하지 않아도 뭐야? 취득한 거야. 나중에 뭘 할 때만 등기하냐?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상속이에요. 자,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하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포괄적 승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의 사망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하고 의무를 다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이제 포괄 승계를 하는 건 여기 상속뿐만 아니고 유증을 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회사인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이때도 권리하고 의무에 포괄 승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민법에서는 상속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상속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유증이나 합병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과 관련해서는 뭘로 보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봐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 보기 때문에 이때 각각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상속은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시에 권리 의무를 다 뭐하냐? 포괄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이 나이인데, 자, 유증은 자, 증여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증여를 한 경우 이게 유증이에요. 유증은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자가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내가 사망하면 나의 재산을 주겠다. 단독적인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증여와 관련해서 의사 표시가 계약이 아니고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해요. 단독 행위에서 효력 발생하는데, 단지 그 효력 발생 시기가 위원회에 의해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효력 발생 시기가 사망했을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상속하고 이제 발생 시기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증과 관련해서 취득과 관련해서는 유언자가 뭐 했을 때냐? 사망했을 때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틀려요. 두 가지로 나눠져. 주긴 주는데 다 주는 경우하고 특정해가지고 찍어서 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좀 틀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줄 때는 상속하고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이때는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이때 각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거 봐요. 자, 근데 이제 특정해서 준 경우에요. 특정해서 줬을 때는 이때는 사망했다고 해서 당연히 취득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봤지만 유증은 이거라고 했죠. 단독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특정적 유증은 받기는 파는데 이거는 단독 행위에서, 즉 법률 행위에서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사망했다고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수증받은 사람이 뭐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각각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하고 취득 시기가 달라요.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뭐하냐? 승계를 해요. 취득하는데, 특정 유증은 이걸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했다고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따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합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회사하고 B 회사 합병해서 만약에 A로 합병이 됐다.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옛날 얘가 부동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지면서 얘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다 넘어가냐. A한테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A 회사하고 B 회사 자 합병해서 새롭게 C 회사로 만들었어요. 이게 신설합병이에요. 이때는 A하고 B가 다 없어져요. 소멸했다는 게 사망하고 같은 걸 봐요. 이때는 A하고 B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가 다 누구한테 가냐. C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 법인은 이제 법인 등기부가 있는데 법인 등기부상 합병과 관련해서 이제 등기가 되게 되면 등기가 됐을 때 이때 이제 각각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1번 상속 해소나이인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상속 관련해서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했을 때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둘째 줄에 회사 합병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합병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회사 합병 등기를 한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병과 관련해서 등기가 되게 되면 별도의 이제 절차 없이 뭐 한 거냐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3번이 이거야. 유증일 때 포괄 유증하고 특정적 유증 두 가지입니다.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사망했을 때 뭐야 취득한 거고 특정적 유증은 이거는 당연히 취득하는 게 아니고 따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에.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이제 건행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공용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용징수는 수용 등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성격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은 뭘로 보냐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취득 시기는 수용 개시일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제일 마지막 줄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수용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수용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사업 시행자는 등기 없어도 토지를 수용한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를 수용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수용 개시예요. 수용 개시를 기준해서 취득한 취득. 그래서 수용 개시를 기준해서 취득을 하도록 되는 거예요. 수용 개시에. 자, 그다음 이제 170페이지 가시면 자 판결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여러분들 이제 자 여기 이제 세 개가 있다 그랬죠.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판결은 자 친자 관계나 이런 게 확인 판결인데 이건 이제 법률 관계 관련해서는 법률 관계 변동은 없어요. 뭐 누가 소유자냐 이거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판결이 있어도 법률 관계 변동은 없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주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즉 이행 관계에 있어서 즉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 가지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하라.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판결을 하는 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이다 기대해 있는데 형성 판결은
판결 내용이 확정이 되면 법률 관계나 건립 관계가 변동이 되는 것 같은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자, 그래서 판결은 일단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여기 이행 판결은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원래 등기 신청은 당사자 공동 신청이죠. 등기 관리자와 등기부자가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판결을 원인해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 판결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이행 판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독 신청할 때 판결을 원인으로 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 이행 판결만 대상이. 그리고 판결은 이때는 소송에서 뭐한 사람은 이긴 사람은 승소한 등기관리자나 소송에서 이긴 등기부자가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 이행 판결만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성 판결인데, 자, 형성 판결은 지금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 이때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 형성 판결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 이행, 형성 판결 이거 세 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신청할 때, 자, 신청인이 자, 자기가 이제 소유권자다. 즉 소유권을 증명해야 돼요. 이때 소유권 증명할 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판결은 여기 세 개가 다 들어가. 여기 세 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마다 틀린 거야.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판결 이렇게 물어보면 뭐만? 형성 판결. 그리고 나중에 등기 신청에 가서 원래 공동 신청인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단독 신청할 때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한다. 이때 판결은 뭐만?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소송에서 뭐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 판결문 가지고 혼자 한다. 상대방은 졌으니까 뭐 협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판결 가지고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 이행 판결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이 소유권 증명할 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해요. 이때 판결은 여기 세 개가 다 되는 거예요.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세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판결은 여기 확인,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소송 절차상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항소나 상고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상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을 때 이때 판결이 뭐가 되냐?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으면 확정 판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확정 판결은 판결 내용이 아니고 절차상 소송에 대해서 더 뭐가 없냐? 이의가 없다니. 이의가 없으니까 이제 확정이 됐다. 이때 판결을 뭐라 부르냐? 확정 판결. 자, 그래서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각각 다 뭐가 돼야 되냐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형성 판결도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도 그 판결은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된 판결이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일반 판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 시기는 그 판결이 확정이 된 때 기대죠. 확정이 됐다 이거 더 이상 이의 제기가 뭐야? 없다니에요. 없을 때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번 판결은 내용에 따라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나오는데 이때 187조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쭉 뭐 형성 판결에 해당된 거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법원에서 판결이 되게 되면 공유자 간에 가져갈 분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판결이 어디에 들어가냐? 형성 판결에 들어. 형성 판결. 자,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게 3번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이행 판결은 그냥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취득한 게 아니고 취득한 게 아니라고 했죠. 취득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 신청해야 돼. 신청해서 등기가 돼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근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플러스 스타디 해가지고 판결의 종류에서 나있는데 그게 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해가지고 각각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판결은 3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여기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여기는 판결은 뭐만 형성 판결. 그 다음에 뒤에 가게 되면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나와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원래 공동 신청인데 단독 신청한 것 중에서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 이때는 판결은 뭐만 이행 판결만.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소유권 증명 이때 판결이 나요. 이때 판결은 여기 3개가 다 되는 거고. 그래서 파트별로 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경매요. 그러니까 경매도 일단 법률 규정에 이제 물권 변동입니다. 근데 경매에서 물권 취득 변동 시기는 일단 매수인 즉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이제 경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 줄 매수인 즉 경락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즉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뭐하냐?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경매에 의해서 취득 시기에 뭘 완납해야 되냐?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취득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 시기를 물어봐요. 취득 시기에 상속은 사망했을 때. 그다음 공용 징수는 수용 개시. 그다음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판결이 뭐가 됐대? 확정이 된 때. 그다음에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취득 시기 잘 봐두시고 그다음 171페이지 가시면 가로 6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예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법상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얘는 민법에서 이때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꼭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민법에서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69페이지에 나 있는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잘 봐두시고 그다음 뭐 절차법상 이제 권리변동 효력 라인, 권리변동 유형 라인인데 그건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